안녕하세요, 레미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조금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 조금 있으면 제가 생일입니다. 그래서 생일 기념, 예, 수능 영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레미의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박수! 예, 박수 치는 거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길게 녹음할 생각은 없고요. 이제 정말 짤막하게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포인트만 딱딱 짚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수능 영어는 몇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을까요? 17? 16? 15? 네, 모두 15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목적 묻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심경 묻는 문제, 그 다음에 요지와 주장 파악하는 문제, 주제 파악하는 문제, 제목 파악하는 문제, 도표, 일치, 어법, 어휘, 그리고 또 지칭 추론, 즉 대상 추론이죠. 빈칸 내용 추론하는 거 있고요. 물론 여기서도 약간 갈라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무관한 문장 찾는 거, 순서 파악하는 거, 그다음에 문장 집어넣는 것, 문장 삽입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요약하는 것까지 해서 15가지 유형입니다. 그리고 장문 독해 1, 2는 그 중에서 이제 제목 묻는 거나 주제 묻는 게 나올 수도 있고, 빈칸 넣는 게 나올 수도 있고, 순서 나올 수 있고, 또 대상 나올 수 있고, 일치 나올 수 있고, 앞에 나온 것들을 다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15가지 유형입니다. 자, 그럼 이 15가지 유형을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우선 첫 번째, 자, 목적, 주장, 주제, 제목, 이 4가지는 묶어서 생각을 합니다. 왜 묶어서 생각을 하냐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단 하나예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목적이라던가 주장이라던가 주제라던가 제목은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냥 어떻게 편안하게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지? 그것까지만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 묻는 문제 나올 때는 어떤 말, 그러니까 뭐 해주세요 라는 부탁이라던가 아니면 뭐 하자라고 이렇게 권유하는 것들, 그래서 서간문에 많이 나오는 그런 유형들이죠. 예, 그런 것들 나오고, 그리고 요지나 주장 같은 건 되게 논설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사람이 어떤 should라든가 must라든가 have to라든가 이런 걸 사용했는지, 아니면 조금 더 뭐 critical이라든가 그런 좀 이렇게 중요한 형용사를 사용했는지, 그런 부분 보시면 좀 파악하기 쉬우시고요. 그리고 제목 묻는 문제는 참신한 그 제목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키워드가 2가지가 있어서 2가지 키워드를 다 한 번에 다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도표라던가 일치는 잘 보시면 되고요. 특히 도표에서는 뭘 중요시하냐면 비교 문장 있죠? 예를 들어서 3배, 근데 도표에선 2배, 뭐 그렇게 문장이 나온다거나 그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되고, 일치하고 불일치는 정말 잘 보시면 됩니다. not이라던가 이런 것들, 반이어라던가 이런 것들만 체크 잘 하시면 되고요. 어법하고 어휘는 공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자, 어법 같은 경우는 이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죠. 속어법으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4개가 다 맞고 그 다음에 하나가 틀렸을 경우 그게 정답이다 해도 좋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공부를 해서 맞출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휘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파생어 위주로 묶어 있었다면 지금은 2단어가 이제 반이어 기준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5개짜리 나오는 것도 역시 그 자리에 반이어를 집어넣으면 말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잘 파악하셔서 플러스에서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마이너스로 들어간다? 근데 however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럼 좀 이상하게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흐름 파악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시간을 줄여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시간 투자를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칭 추론 같은 경우는 A, B 쓰시면서 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게 점수 얻어가면서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처음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나중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 유형도 있고, 둘이 동시에 등장하는 유형도 있고, 아니면 제3의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A, B, C 적어가면서 푸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빈칸 내용 추론은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예, 수능의 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좀 약간 생각이 달라졌지만 처음에는 이게 논리성 원 해가지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빈칸과 같은 경우는 빈칸에 있는 문장과 유사한 내용을 담는 게 반드시 2개나 3개 정도는 존재를 합니다. 그런 문장이 존재하지 않는데 내가 답으로 택했다? 그럼 오답일 확률이 거의 99.9%예요. 왜냐하면 빈칸을 만들 때 나온 얘기 또 나오고 나온 얘기 또 나오고 paraphrasing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래서 반복되는 내용, 그 반복되는 내용이 주제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물론 낫 빈칸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제를 알고 있어야 낫 빈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역시 주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흐름에 무관한 문장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2개입니다. 그래서 키워드 중에서 하나만 확장을 시켰다. 그럼 무조건 틀려요. 키워드 2개를 다 갖고 있어야 맞는 문장입니다. 어떤 것 하나만 확장시켜서 그걸 설명했다? 예, 그게 이제 이 문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초보적인 그런 단계이긴 한데 무조건 그건 틀립니다. 그래서 2개가 같이 갈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순서 파악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나 더 같은 건 굉장히 기본적이죠. 예, 디스라든가 이렇게. 그래서 지칭하는 말들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연결하는 말들, 연결어들 잘 보셔야 됩니다. 접속 부사라든가 아니면 접속어라든가 그런 것들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단 속에 문장 넣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무관한 문장 찾기, 그 다음에 순서 파악, 문장 넣기, 여기까지가 거의 논리성 2인 것 같고, 빈칸 내용이 어렵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부분에서 좀 힘들어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다 맞는다. 그럼 그냥 만점 가는 거죠. 그리고 문단 요약 같은 경우는 우선 요약된 부분이 상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인가 없는 부분인가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걸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실험에 관련된 건데 내가 전혀 모른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문장으로 그냥 들어가세요. 예, 읽어봤자 그건 그냥 시간 낭비일 뿐이니까 예, 바로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장문 독해 같은 경우는 예, 내용이 2문단으로 나뉘어지죠. 그리고 약간 길고 어려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철학이라던가 심리학이라던가 어학이라던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워할 수도 있겠는데 유형이 똑같습니다. 빈칸 넣는 것 똑같고 주제나 제목 찾는 것 똑같기 때문에 예, 겁내실 필요가 전혀 없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배경 지식을 좀 탄탄하게, 그래서 평소에 이런 관련된 책 같은 것 많이 보고 그런 것들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문 독해 2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문학 작품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재미있게 읽게 되는데 역시 순서 문제 나오고 대상 문제 나오고 일치 문제 나오기 때문에 풀었던 방법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15가지 유형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봅니다. 자, 네,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생각은 1도 없고요. 예. 한 문장을 쫙 잡아서 여러분들은 지금 보이지 않으실 거고, 예, 저만 지금 열심히 보고 있는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예, 대해야 하는가,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어떻게 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또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읽으셔서요. 그 첫 번째 문장이 나한테 이해가 되는 부분인가 아닌가를 파악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주요 키워드가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럼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걸 스킵하고 다른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문장이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압축적일 거고, 물론 however 들어가서 뒤집어 엎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를 빼고는 첫 번째 문장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해석 안 된다? 넘어가세요. 근데 다 넘어가고 이제 그 문장으로 다시 왔어요. 그 문제로 다시 왔어요. 그럴 때는 첫 번째 문장이 난이도가 A였다. 제일 어려웠다.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은 더 쉬울 거고, 그리고 점점 이 사람도 쓰면서 우리한테 예문을 준다거나 해서
결국은 이 글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우리한테 노력을 할 거다라는 전제를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글을 쓰는 사람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어 문장은 첫 번째가 제일 어렵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점점 이해할 것 같다 하면서 마지막 문장에서 정리를 해주거나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갈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서 이제 보조를 맞춰줬다. 그럼 되게 양괄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두 갈씩하고 양괄식이 대부분이고 중괄식은 굉장히 드물고 이런 문제는 되게 빈칸 문제로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이하잖아요. 그리고 미괄식 같은 경우는 두 갈씩이 만약에 처음에 시작했는데 그냥 일반적인 전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해놓고 however 들어갔으면 이제 그 부분이 주제문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부분을 한 번 더 다뤄주면 미괄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들은 되게 이런 식으로 보시면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짜잔! 예, 제가 지금 문장을 한번 쭉 보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한번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예,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보고 정말 이 부분이 필요한가 판단을 해보고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걸 붙여넣기를 하고요. 아니다 싶으면 이건 그냥 제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만 알려줘야지. 제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예, 저는 이제 영어를 상당히 좋아하고 그리고 영어를 공부할 때 수학하고 접목시키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설명해 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했다가 책 정리해 드리는 거, 그리고 연기해 보는 거,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영어 강의하는 것. 근데 이건 지금 지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문에 대해서는 저작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요. 그래서 지나간 수능 특강에 있는 것들은 괜찮은 건가? 아니면 올해 수능 특강을 활용을 해도 괜찮은 건가? 몇 지문 정도는 활용해도 괜찮은 건가? 예, 이런 것들을 좀 더 알아보고 좋은 방송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한 문장 한 문장씩 잡아가면서 그리고 한 유형씩 잡아가면서 좀 같이 많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